무대로 이렇게 딱 걸어 나갔어요. 무대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마이크 딱 나와서 청중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저는 꿈에서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니? 뭐 그런 느낌? 꿈을 꾸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마음의 근육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멀리서 날라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가 3년 만에 왔죠. 코로나 3년 때문에 만에. 못 오고 있다가. 네.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시고 석사를 가신 네, 거예요? 그렇죠. 토종 한국인으로 학부까지 마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현실은 어떠셨어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20대 초반에 맞아. 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사실 20대 초반은 할 수 있어. 뭔가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도 그 핑크빛 유학의 꿈, 그건 계속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를 끝나고 나면 뭔가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동적으로 에이전트가 와서 이제 세계 투어를 합시다라든지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박사를 받고 그 다음날 똑같이 햇빛이 뜨고 어디 연락이 없고 뭐 똑같은 나날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사회가 정의하는 그 틀에 나를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교수라는 것도 수동적인 입장이 늘 있었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지? 어쩌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한번 스스로 길을 만들어보자.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문을 들여봐도 거절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안 주면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희망의 꿈을 꾸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많이 서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게 콩쿠르든 대회든 아니면 연주회든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공포심을 맞아요. 유발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뭐 연설을 하는 것도 똑같지만 그렇죠. 무대 공포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네. 무대에 올라가세요? 무대 공포증 이런 거는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났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면 그거를 적어봐야 되거든요. 직접.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관한 적어도 1대5, 5의 긍정적인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무서워라는 걸 무서워를 적고 그 옆에는 나는 음악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내가 음악을 하는 거는 음악을 나누기 위해서야.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그냥 즐기면 돼. 그런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정적으로 가기가 훨씬 편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글쓰기의 습관이나 그런 훈련들은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글쓰기는 우리가 생각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정말 저를 괴롭히는데 적고 나면 별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작업을 늘 하는 습관, 그리고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연주 날 전에 저는 이미 첫 음을 치기 전까지의 시나리오를 비주얼리제이션을 해요. 그리고 self affirmation, 자기 암시. 억지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근데 사실 그게 통해요. 스스로 암시를 그렇죠. 스스로 암시. 매직을 거는 거죠. 매직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긍정적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부정적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평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그런 거고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응원하고 있어. 저는 늘 이렇게 할머니, 엄마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할머니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실수도 아름답다.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아나운서 일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방송이라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할머니한테 얘기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할머니한테는 맞아요. 굉장히 상냥하게 얘기를 맞아요. 천천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길은 조금 통하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그 세상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내 시각을 바꾸는 것. 카네기 홀 무대 쓰셨잖아요. 네. 사실 네. 카네기 홀 이러면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이고 또 클래식 뮤직을 하시는 그쵸. 분들한테는 어떤 공간인지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카네기 홀 같은 경우에는 네. 음악인들의 로망이자 꿈의 네. 무대이고 그리고 뉴욕에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거기서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 로망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로망을 이룬 어떤 방법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네. 카네기홀 생각했을 때 네.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제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카네기홀 연주를 갔다가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치고 우치다 연주를 갔다가 그분에게 이제 카네기홀 엽서 사진 이렇게 있는 거를 사인회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위해서 Why not 적어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제 친구가 피아니스트인데요. Why not 적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잖아요. 원래 그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그냥 그냥 적어달라고. 적어달라고 분이 Why not? 오케이. 그래서 Why not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물해도 선물이라고 우찌다님이 내가 너무 존경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적은 걸 보면서 또 안 될 건 뭐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궁금함, 호기심. 그날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9시가 되길 기다렸다가 이제 카네기홀 오피스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피아니스트 김지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연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면서도 진짜 너무 엉뚱하겠다. 이 사람이 수백 번의 이 질문을 받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몇 분간 해줬었거든요. 전화를 이렇게 딱 끊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마음에 불이 확 켜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카네기 홀이 실현 가능한 목표로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해보겠다. 나는 이 오늘 전화를 한 이후로 그 꿈을 향해서 뭔가 하고 있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는 2년 뒤에 2017년에 그 카네기 홀에 만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그 무대로 이렇게 딱 걸어 나갔어요. 무대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마이크에 딱 와서 청중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저의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저는 꿈에서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니? 뭐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은 저한테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됐었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카네기 홀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으면 거기서 연주 안 했어요. 그렇죠.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성장이란 걸 하게 돼요. 꿈의 성격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이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또 아니야. 제가 이 한국 책을 꿈이 없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책을 쓰는 꿈으로 하다 보니까 열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마음 근육이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늘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몫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다 보면 그 꿈과 행동력이 인생을 끌어나가는 그 에너지를 확 만들어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장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나아가 있겠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꿈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뭔가 일단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맞아요.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언가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꿈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아요. 난 이거 좋아, 난 이거 싫어,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런 목소리들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그런 미디어에 아니면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작은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이 자기의 작은 목소리를 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아무도 없는 그런 자기와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갖고 있으면 작은 소리가 얘기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은 게 꿈이야. 그러면은 너는 이게 환경이 안 돼 이런 변명을 하지 말고 그 꿈을 한번 들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그게 하고 싶을까? 지금은 일단 내가 이게 환경이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노력은 뭐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어. 영어 공부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반돼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음반? 여기 음반도 있고 음반이죠. 네, 이거는 음반이죠. 또 앨범이잖아요. 앨범이에요. 네. 아니 앨범을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까? 네. 아, 이거는 사실 시음이라는 앨범은 시와 음악이 만났다고 해서 시와 음이 만났다. 네, 시음. 그래서 나태주 시인님과도 콜라보해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영어로 적혀 있는 이게 지금 시. 다 시예요. 네, 시인들 트랙이 12개 곡이 있는데 12개 네. 곡마다 그런 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기획한 것도 제 음악을 들으시다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시를 보고 영감이 떠오르면 아니면 누군가 누군가를 생각을 떠오르면 하라고 누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게 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엽서를 쓰면 이 사람도 QR 코드를 통해서 제 음악을 하고 그래서 이 앨범이 저한테서 시작됐지만 끝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멋있다. 멋있다. 저는 음반을 어. 만들 때도 사실은 제가 클래식 음악을 현대화, 대중화 그런 거를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음반을 만들 때 음반 네.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늘 넣거든요. 냉장고 산 것처럼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매뉴얼을. 그래서 네네네. 한번 이렇게 음반을 사면은 어떻게 들으라고 한 거는 한 번도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앨범을 단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한 시간을 인생에서 빼서 차 안에서 듣지 말고 그런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지 말고 헤드폰 있으시다면 이렇게 헤드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곡 설명을 각 곡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곡은 사실 히스토리 그게 아니고 이 곡은 제가 들을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곡이에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거, 제가 상상하는 모습들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이 곡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음반을 만들었지 음반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이게 클래식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맞아요. 들어야지. 맞아요. 물론 그게 뭐 자유롭게 들으세요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입문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려울 맞아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은 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좀 지루하다고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뭐 이제 실천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왔는데 휴가 기간에도 어머님이 이제 38년 정도 쳤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냐 하루 정도는. 그런데 웃으면서 연습을 하러 가셨다고. 맞아요. 사람들은 제가 꾸준함을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함의 비결은 습관이죠.